도현 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약속하신 대로 돈을 돌려주셔야죠. 말순 씨, 죄송해요. 계약은 잘 됐는데 첫 수익금이 나오는 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한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다음 달 초에는 반드시 정리해 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한 투였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달이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약속했던 연락은 오지 않았죠. 불안감이 극에 달한 말수는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은 고작 120만 원 뿐이었어요. 1억 원이라는 거금이 정말로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말수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은행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기꾼 남자에게 쏘가 전제를 잃을 상황에 놓인 박말순순 할머니와 이 사기꾼 조직을 참교육한 외손녀 특전사 이서연 대위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76세 박말순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세수를 마치고 7시가 되면 골목 끝 슈퍼마켓으로 향하죠. 매일 아침 두유 한 팩을 사는 것이 말순의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슈퍼 사장 김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죠. 아들 부부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말순의 하루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아침을 먹는 말순의 식탁은 늘 썰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말순 혼자만 앉아 있죠. 유일한 가족인 손녀 이서연은 특전사 중위로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말순은 평소처럼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거든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 말순아, 와서 좀 봐봐. 친구 중 한 명인 정금자가 손짓하며 말순을 불렀습니다. 금자 옆에는 다른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무언가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뭔데 그래? 말순이 다가가자 금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나 요즘 앱으로 만난 분이랑 여행 다니잖아. 어제도 남산타워 갔다 왔어. 화면에는 금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그런 게 있어? 우리 나이에도? 다른 할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금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걸로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니까. 하트온이라고 하는 앱인데 우리 같은 나이대 사람들만 모여 있어. 말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사기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안전한 거야? 나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니야, 여기는 신분증 검증도 하고 안전해.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더라고. 금자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생 혼자 지내온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맞아. 특히 우리 같은 나이 사람들 노리는 나쁜 놈들이 많다잖아. 할머니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로당에서 돌아온 말순은 저녁을 혼자 먹으며 금자가 보여준 앱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말순의 머릿속은 온통 그 앱 생각뿐이었죠.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시간이 늦어서 그만뒀습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를 손녀에게 하기도 좀 부끄러웠거든요. 30살 손녀가 76살 할머니의 연애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말순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쁜 사람에게 속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서연이 몇 년 전에 사준 스마트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하트온, 하트온. 말순은 중얼거리며 앱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하트온이라고 입력하니 금자가 보여준 그 앱이 나타났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눌렀습니다. 앱이 설치되는 동안 말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혼자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름, 나이, 거주 지역, 간단한 자기소개까지 써야 했거든요. 말순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입력했습니다. 76세 박말순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분과 건전한 만남을 원합니다. 사진도 올려야 했는데 며칠 전 경로당에서 찍은 사진 중 가장 괜찮은 걸로 골랐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 있었네요. 말순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길까? 아니면 후회하게 될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앱을 설치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말순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하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넷째 날 아침 드디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어보니 박도연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60대 신사였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죠. 첫 메시지는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 씨. 프로필을 보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좋은 분과 건전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하지만 반갑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부산에서 작은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털어놓았죠. 말순도 자신의 사정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던 어느 날 도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말순 씨,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깐 뵙고 커피라도 한잔하면 어떨까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메시지로만 대화하던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도연의 정중한 말투와 지난 일주일간의 대화를 생각해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시청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사람도 많고 안전할 것 같아서요. 도연의 배려심 깊은 제안에 말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걸 보니 정말 건전한 만남을 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약속 당일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죠.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카디건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청역 근처 카페에 도착하니 도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도연은 사진보다 더 단정하고 신사적이어 보였죠. 회색 정장에 깔끔한 구두,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말순 씨시죠?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도연의 첫마디에 말순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과찬이세요. 도연 씨도 사진 그대로시네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정말 예의 바르고 대화 매너가 좋았어요. 말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맞장구도 쳐주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혼자 지낸 지 5년이 됐는데 이렇게 좋은 분과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도연 씨와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커피 한 잔으로는 아쉬워서 점심까지 함께 했습니다. 도연은 말순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한식당을 추천했고 식사 중에도 계속 말순을 배려해줬죠. 나이 든 사람이 먹기 편한 음식으로 주문하고 물도 수시로 따라주고 정말 세심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말순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도연이 워낙 정중하게 부탁해서 결국 함께 지하철을 탔죠. 집 근처 역에서 내린 후 도연은 말순에게 작은 포장을 건네줬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포장을 열어보니 예쁜 머플러가 들어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재질의 은은한 베이지 색깔이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기념으로 준비한 거예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목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도연의 따뜻한 배려에 말수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관심과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다음에 또 서울에 오면 연락드릴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도연이 떠난 후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머플러를 목에 둘러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밝아 보였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몇 달간의 외로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출장을 온다며 말순과 만났습니다. 때로는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식사를 하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만날 때마다 도연은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꽃 한 송이, 맛있는 과자, 때로는 예쁜 브로치까지. 한 달 정도 지나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연은 젊은 시절 고생해서 사업을 일으켜 세웠고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를 잃고 나서는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말순도 아들 부부를 잃은 아픔과 현재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죠. 우리 둘 다 슬픈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2달이 지날 무렵 말수는 도연을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만나주고 항상 자신을 배려해주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도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2달간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말순과 도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도연은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 올라왔고 만날 때마다 말순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죠. 특히 사업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말순 씨, 제가 하는 일이 수입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중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사업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이에요. 이미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서울에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사업 관련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외국 회사와 주고받은 서류들이 가득했죠. 와, 정말 큰 사업을 하시는군요. 그럭저럭이죠. 하지만 이번 서울 진출이 성공하면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 노후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수는 특별히 사업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지만 도연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도연의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했죠. 서울에도 지점을 내시면 좋겠어요. 자주 올라오시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서울에 지점이 생기면 더 자주 뵐 수 있을 텐데요. 도연의 말에 말수는 괜히 설레었습니다.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기뻤거든요. 그 후로 도연은 점점 더 미래를 함께 그리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됐죠. 말순 씨는 제주도 가보셨어요? 옛날에 신혼여행으로 한번 가봤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제주도를 좋아해요. 사업이 잘 되면 제주도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 말이에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공기도 좋고 조용할 것 같아요. 우리 둘이 같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면 어떨까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잖아요. 도연의 제안에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꺼낸 것이지만 왠지 현실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물론이죠. 제가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말순의 마음속 외로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미래에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훨씬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것만 같던 어느 날 도연이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카페에 앉은 도연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밝고 여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무슨 일인데요? 많이 심각해 보이시는데요. 사실은 사업 관련해서 큰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동시에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던 서울 진출권인데 예상보다 훨씬 큰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요. 대형 유통업체에서 독점 계약을 제안했거든요. 그럼 정말 좋은 일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좋은 기회죠.
이 계약만 성사되면 앞으로 1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제주도 이야기도 현실이 될 수 있고요. 말수는 도연의 성공 소식에 기뻤지만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세요? 문제는 계약금이에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려면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성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내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히 적힌 정식 계약서였죠. 보세요. 여기 계약 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1억 원을 선입금하면 한 달 안에 2억 원의 매출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말수는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정식 문서처럼 보이는 것이 신뢰가 갔습니다. 그럼 정말 좋은 기회네요. 돈도 2배로 늘어나고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1억 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 자금 대부분을 이미 설비 투자에 써버렸거든요. 도연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났습니다. 큰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계약은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말수는 도연의 안타까운 상황이 마음 아팠습니다. 좋은 기회를 돈 때문에 놓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정말 아쉽네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큰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죠. 그냥 이번 기회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말순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좋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좋은 기회를 돈 때문에 놓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말수는 슈퍼에 가는 것도 잊고 집안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어요. 점심때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는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했습니다. 말순 씨까지 걱정시켜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말순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기회인데 놓치게 되어 제가 더 안타까워요. 고맙습니다. 말순 씨 같은 분이 제 고민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말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1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받은 보험금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이 은행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했지만 1억 원 정도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도연을 믿는다고 해도 평생 모은 돈을 맡기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대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네요. 말수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녁 때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해외 훈련 때문에 연락이 어렵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 다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만나자마자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제 계약 담당자와 다시 통화했는데 내일까지 답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번 기회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네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이런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말순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도연 씨,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말순의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조금 돈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도연 씨가 필요한 만큼은 될 것 같아요. 도연은 손을 저으며 격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말순 씨 돈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건 너무 아까워요. 계약서에도 한 달 안에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라도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순 씨 평생 모은 돈인데. 도연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말순은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말순을 걱정하는 모습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줬거든요. 저도 도연 씨를 믿어요. 지난 2달 동안 지켜본 도연 씨는 정말 진실한 분이거든요. 말순 씨, 그리고 혼자 살면서 그 돈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연 씨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확신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도연 씨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날 밤 말수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도연과 함께 보낸 2달간의 시간을 떠올리니 확신이 섰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어제 말씀드린 것 진심이에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말순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계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은행에 가서 돈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이 없더니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 달 안에 반드시 2배로 돌려드릴게요. 알아요. 도연 씨를 믿어요. 그날 오후 말수는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출금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죠. 무거운 가방에 현금을 넣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말순이 가방을 건네주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말순 씨, 진짜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갚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업 잘 되기를 바랄게요. 네, 내일 바로 계약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첫 수익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말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면 2억 원이 된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연락하던 도연에게서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돈을 건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도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 계약을 진행하느라 정신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평소에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 전화를 주던 도연이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에 도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리다가 겨우 받더군요. 여보세요, 도연 씨? 아, 말순 씨. 안녕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따뜻하고 다정한 톤이 아니었어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계약은 잘 됐나요? 네, 계약은 했습니다. 지금 바쁜 시기라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렇구나. 그럼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초기 단계라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통화는 5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평소 1시간씩 이야기하던 것과는 너무 달랐죠.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사업 때문에 바쁠 거라고 애써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 후로도 도연의 연락은 계속 뜸했습니다. 말순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받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예전에 약속했던 서울 방문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말순은 참을 수 없어서 도연에게 강하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약속하신 대로 돈을 돌려주셔야죠. 말순 씨, 죄송해요. 계약은 잘 됐는데 첫 수익금이 나오는 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한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다음 달 초에는 반드시 정리해 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한 투였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달이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약속했던 연락은 오지 않았죠. 불안감이 극에 달한 말수는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은 고작 120만 원 뿐이었어요. 1억 원이라는 거금이 정말로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말수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은행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연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려는 거였어요. 어르신, 상대방 정보를 알려주세요. 담당 형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연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형사는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 박도연 말이에요. 이미 전국의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맨스 사기 전문범이에요. 주로 고령층을 노려서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수법을 쓰죠. 부산 쪽에서 활동하는 조직적인 사기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사의 설명을 듣는 말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따뜻한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데이팅 앱을 통해 표적을 정하고 몇 달간 관계를 쌓은 후에 투자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써요. 말수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도연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계획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 보겠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사기를 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게 더 큰 상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서연에게 상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받더군요.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훈련 끝나고 이제 연락할 수 있어요. 서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에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외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서연아, 외할머니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어. 무슨 일인데요?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영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돈을 빌려준 것, 그리고 사기를 당한 것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끝까지 들었어요. 외할머니, 정말 큰일이네요. 지금 경찰서에는 신고하셨어요? 응, 오늘 다녀왔어. 그런데 돈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서연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할머니, 제가 지금 당장 휴가 내고 올라갈게요.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서연아, 괜찮아. 이미 저지른 일인데 어쩌겠어. 안 괜찮아요. 외할머니 평생 모은 돈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반드시 해결해 드릴게요. 이틀 후 서연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서연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말수는 처음 봤습니다. 외할머니, 그 사람 정보 다 보여주세요. 사진, 전화번호,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요. 서연은 스마트폰을 받아 도영과의 대화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도 함께 검토했어요. 이 자식?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서연의 입에서 욕설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서연이었는데 그만큼 화가 난 거였어요. 서연아, 말을 조심해. 죄송해요. 하지만 이런 나쁜 놈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서연은 곧바로 군부대 동기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특전사에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사이버 보안과 정보 수집에 능한 동기들이 여럿 있었어요. 김중희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데? 우리 외할머니가 로맨스 사기를 당했어. 범인 정보 좀 파봐줄 수 있어? 당연하지. 자료 보내줘. 서연은 도연의 모든 정보를 동기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 전화번호, 사용했던 앱 계정, 그리고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까지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김중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큰일이다. 이 자식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야. 무슨 말이야? 박도연이라는 이름도 가짜고 부산에서 활동하는 황도혜라는 조직형 사기단의 핵심 인물이야. 고령층 로맨스 사기 전문 조직이야.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뜻이었거든요. 피해자가 얼마나 돼?
확인된 것만 전국에 10명 넘어. 피해 금액만 30억 원이 넘을 거야. 너희 외할머니는 빙산의 일각이야.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화를 돋웠어요. 위치 추적은 가능해? 그게 문제야. 이들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는 전부 해외 서버를 거치고 계속 위치를 바꿔 다녀. 경찰도 쉽게 잡지 못하는 이유야. 서연은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조직의 구조, 활동 패턴, 자금 세탁 방법 등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황도에는 단순히 로맨스 사기만 하는 조직이 아니었어요. 빼앗은 돈을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와 마약 거래에 투자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던 거죠. 외할머니 돈이 마약 거래, 자금으로 쓰였다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평생 저축이 범죄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정도면 국정원 사건이야.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김중희의 말에 서연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경찰 수사에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솔직히 돈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외할머니의 돈을 되찾고 이런 나쁜 놈들을 반드시 응징하고 싶었거든요. 김중희, 내가 직접 움직일 거야.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있잖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전사로서의 자존심과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합쳐져서 더욱 단호해진 거였어요. 서연아, 위험해. 이들은 조직이야.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라고. 걱정 마. 나도 혼자 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 부대 동기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들이 많거든. 서연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황도혜를 추적해서 외할머니의 돈을 되찾을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외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돈을 되찾아 드릴게요. 서연아,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돈보다 내가 더 소중해. 괜찮아요. 저한테는 믿을 만한 동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나쁜 놈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서연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중위로서의 자부심과 외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만나 더욱 강력한 동기가 된 거였어요. 서연은 곧바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군 동기 김중희에게 연락했어요. 김중희는 해킹과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거든요. 김중희, 급한 부탁이 있어. 황도의 조직의 통신망을 해킹할 수 있어? 서연아, 그건 불법이야.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군인이 할 일은 아니지. 알아. 하지만 경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이들이 워낙 교묘하게 숨어 다니거든. 김중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건부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기술적 자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대신 위험한 건 절대 혼자 하지 마. 서연은 고마워하며 황도혜의 통신 패턴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서연아, 대박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서버를 찾았어. 정말? 응. 그리고 박도연이라는 놈의 실제 행적도 추적했어.
지금 부산 감천동 쪽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였어요. 더 자세한 위치 알 수 있어? 메신저 해킹에는 성공했는데 정확한 주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 뭔데? 이놈들 다른 피해자들과도 동시에 연락하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표적도 물색 중이야.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외할머니를 속인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다른 노인들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자식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 메신저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아직 너희 외할머니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야. 더 큰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서연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직접 미끼 작전을 펼치기로 결심했어요. 외할머니, 제가 계획한 게 있어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계획인데? 도연에게 다시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잡는 거예요. 돈이 더 있다고 하면서요. 말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올까? 이미 돈을 빼앗아 갔는데. 탐욕스러운 놈들은 더 큰 돈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올 거예요. 특히 외할머니처럼 호락호락한 상대라고 생각하니까요. 서연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말순이 도연에게 문자를 보내자 바로 답장이 왔거든요. 말순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말순은 서연이 알려준 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연 씨, 사실 숨겨둔 돈이 조금 더 있어요.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도연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만날까요? 부산으로 내려갈게요. 어디가 좋을까요? 부산 남포동 근처 어떠세요? 제가 장소를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서연은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이 완전히 미끼를 물었거든요. 외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할 거예요. 서연은 다른 동기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특전사 중위인 박중희와 최중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얘들아, 큰 부탁이 있어. 며칠 휴가 내고 부산으로 내려갈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외할머니 복수전이야. 사기꾼들 잡으러 가는 거야. 박중희와 최중희는 서연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기들끼리는 가족처럼 지내는 특전사의 문화였거든요. 이틀 후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 씨, 내일 오후 3시에 부산 남포동 부두 근처 창고에서 만나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은 장소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조용한 창고라는 건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좋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해서 갈게요. 그날 밤 서연은 동기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외할머니가 먼저 들어가셔서 도연을 만나는 거야. 우리는 주변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지. 혹시 무기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박중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특전사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서연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서우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돼요. 괜찮아, 서연아. 그 나쁜 놈을 꼭 잡아야지. 나 말고도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순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도연에 대한 분노가 더 컸거든요. 다음 날 오후 일행은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서연은 계속 작전을 점검했어요. 외할머니가 위험해지면 즉시 들어간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알겠어. 그런데 정말 올까? 올 거야. 돈에 눈이 먼 놈들이니까. 부산에 도착한 후 서연과 동기들은 미리 약속 장소를 정찰했습니다. 오래된 부두 창고였는데 주변이 한적하고 숨을 곳도 많았어요. 여기 지형 파악 완료. 세 군데 루트로 접근 가능해.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말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부두 창고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만든 가짜 돈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진짜 현금처럼 보이도록 겉면에만 진짜 돈을 붙여 놓았죠. 창고 입구에서 잠시 멈춘 말수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동안 당한 억울함과 분노가 더 컸어요.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도연의 얼굴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본 도연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남아 있었죠. 말순 씨, 오랜만이네요. 도연이 일어나며 인사했지만 예전의 정중함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말투였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도연 씨.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되나요? 도연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안부를 묻거나 다정한 척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린 거였죠.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아들 보험금 중에 숨겨둔 게 있었거든요. 말순이 가방을 들어 보이자 도연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주실 건가요? 그런데 도연 씨,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은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말순의 질문에 도연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요.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한 달 안에 2배로 돌려주신다고. 말순 씨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도연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지킬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그때 창고 뒤쪽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었는데 명백히 도연의 조직원들이었어요. 할머니, 돈이나 빨리 내놔. 그중 한 명이 반말로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뒤로 물러서며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 아니에요. 돈은 드릴 테니까 제발. 그래, 빨리 가방 이리 내놔. 도연이 손짓하자 조직원이 말순에게서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거기까지다, 박도연. 창고 입구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갑작스런 등장에 도연과 조직원들이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야 너? 이서현 대한민국 특전사 중이다. 서연이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며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박중희와 최중희도 나타났어요. 3명의 특전사가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위압적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할머니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야? 도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외할머니를 속인 것처럼 우리도 너를 속인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놔줘. 조직원 중 한 명이 말순을 붙잡으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특전사 훈련으로 단련된 서연의 몸놀림은 정말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조직원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말순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죠. 외할머니, 저쪽 구석으로 피해 계세요. 박중희와 최중희도 각각 다른 조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특전사들의 상대가 될 리 없었어요. 몇 분 만에 모든 조직원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줘.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는데? 서연이 도연의 목을 붙잡으며 물어봤습니다. 황도회에서 시킨 거야. 나는 그냥 말단이야. 황도회가 뭐야? 어디 있어? 부산 서면에. 서면에 본부가 있어. 제발 살려줘.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전원 체포한다. 경찰들이 창고로 몰려들어와 도연과 조직원들을 수갑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끌려가면서도 말순을 노려봤어요. 할머니,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위험해져.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알아?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마음과 돈, 둘 다 훔친 대가 평생 감옥에서 갚아라. 몇 달 후 황도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서연과 동기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찰 수사가 성공한 거였어요. 도연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수는 피해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조직에 숨겨진 계좌에서 범죄 수익금이 발견됐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말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똑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청중석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으면 안 돼요. 저도 그 때문에 큰 낭패를 봤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서연이 말순을 마중 나왔습니다. 외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다시 평온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손녀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서연아, 이제 내가 널 지켜줄 차례다. 외할머니, 앞으로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거야. 그동안 너만 고생시켰네. 서연은 웃으며 말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